네, 단도직입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이 정도는 알아야 할 뉴스 이알리부터 함께 할게요. 자, 정재우 위원님, 나인원 의원님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이제 날씨도 더 쌀쌀해지고 밤도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6시에 책임이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자 오늘 이알류 주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공매도, 특히 코스피 200 안에서의 공매도의 비율이 10%를 넘어섰습니다. 돌파했습니다. 코스피의 공매도 증가가 시장의 또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 코로나 이후 최고랍니다. 특히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 금지, 한시적 금지를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받아들여질지도 궁금하고, 이 코로나 이후 최고라는 게 아무래도 시장에도 변동성을 야기시킬 수 있는 부분일 텐데요. 앞으로 연말에 어떠한 포인트가 될까요, 정재호 위원님? 네, 이 공매도는 참 말이 많아요. 네? 이거를 무작정 안 좋게만 보기도 무작정 좋게만 보기도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네, 일단 공매도라고 하는 거를 저는 사실 공매도의 순기능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나쁘게 보지는 않아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시장도 투자자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게 뭐냐면 공매도가 많다라는 것만 갖고는 사실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공매도는 업팅 룰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투자자 여러분들이 하락하는 도중에 위에 있는 걸 뜯어서 매수를 하지 않으면은 공매도는 체결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정말 문제는 뭐냐면 이 좁아 터진 시장에 기초 자산에 준하는 종목군들에 너무 많은 파생 상품이 많다는 거거든요. 특히나 주식 선물 같은 경우 주선은 바로 다이렉트 밑에다가 집어 던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선 매도하면서 현물을 매수한다거나 반대의 흐름을 가지고 연기금이나 기관은 꾸준히 또 개인 투자자들을 많이 좀 농락을 했었습니다. 근데 일단 공매도라고 하는 게 맨 꼭다리에서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가면서 어떤 이슈가 있으면 그런 상황들을 봐가면서 더 증감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동안 참 긴 터널을 지나왔거든요. 금리와 관련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어디까지 금리가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시장에 굉장히 큰 걱정거리로, 또 그럼으로 인해서 경기가 얼마나 침체될지에 대한 부분도 또 하나의 걱정거리로 자리를 잡고 있었지만, 그런 것들이 가닥을 잡아가면서 제가 이 자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지지난주였죠. 이제는 이번 주는 시장의 내러티브가 바뀌는 주간이다. 예. 근데 그런 것들이 자리 잡아가는 과정에서 이 영국 감세안 사건이 터지게 된 거예요. 물론 지난주 목요일과 금요일을 기점으로 해서 영국 감세안도 철회가 됐고요. 거짓 과팅 재무장관이 경질되고 제레미 헌트가 신임 재무장관으로 넘어오면서 어제도 이제 우리가 해왔던 정책들과 관련된 부분들을 어떤 것들을 잘했고 못했는지를 짚어가면서 또 에너지 보조금과 관련된 부분도 감축을 하고 감세안도 줄여나가겠다. 네. 시장은 환호를 하죠. 문제는 만에 하나 이 상황에서 BOE가 매수 여력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상황이 발생하면 어떡할까라는 거에 대한 우려는 있지만 금융시장은 상당히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더 재미난 것은 채권 시장의 안정화를 보이기 이전부터 파운드화는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재는 일단 하나의 악재는 피크아웃 됐고, 제가 세 가지 악재를 어제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핵 문제도 그렇고 금리 문제도 그렇고 인플레 문제도 그렇고 영국 문제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시장에서 이제 뭐 얘기 하나만 손바닥 딱 뒤집어 버리면 공매도가 쇼크버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대차 잔고가 역대급이라고 65조 9천억 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공매도만 추산하고 있는 게 44조가 넘어가는 금액인데요. 공매도라고 하는 거는 주선보다 조금 덜 잔인할 수 있고 잘만 활용한다면 되게 좋은 흐름으로도 바뀔 수가 있어요. 이를테면 제가 아까 내려가면서 공매도 물량이 더 증가하고 내려가는 과정에 이슈가 발생하게 되면 그런 것들을 안고 공매도 물량이 늘어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슈가 없는 상태에서 좋은 말이 있다. 그러면 공매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건 보장된 물량이거든요. 65조 9천억 원이라고 하는 그 안에서 44조라고 하는 금액을 매도를 때렸다. 이거는 무조건 환매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공매도라고 하는 건 주식을 빌려와서 팔고 싼 값에 주식을 사서 주식을 갚는 거고 그 사이에 이자를 지불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체결된 물량들을 대차잔고라고 하거든요. 주식을 빌려와서 빌려온 거에 이자를 내느냐, 아니면 내가 돈을 빌려와서 주식을 많이 사서 이자를 내느냐. 신용과 이 공매도라고 하는 거는 그런 개념에서 네. 형식이 다를 뿐이지 어떤 방식으로 이자를 지불하느냐, 이자는 결국 지불한다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매도 물량이 많다라는 것, 이것은 사실 뒤집어질 수 있는 이야기만 있으면 굉장히 빠르게 반발을 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신용 물량이 많다라는 거는
바닥에서 흐름을 잡으려고 해도 너무 많은 신용 물량이 이렇게 무게감을 싣고 있으면 올라가기가 되게 힘들어요. 우리 시장 신용 잔고가 지금 16조 5천억 원까지 줄어들었습니다. 16조가 살짝 와야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봤었지만 다시 16조부터는 다시 쌓여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도 뭐 콜픈 레이쇼라고 하죠. 상방을 바라보고 있는 하방을 바라보고 있는 비율, 상방보다는 하방이 3대 1의 비율로 더 많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구간에서는 조금만 시장의 상황이 좋아질 수 있다거나 또 최종 금리에 대한 견해가 더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다거나 그래서 경기가 이상이 없다라는 걸 확인하게 되면은 되게 빠른 반발이 들어가게 될 거예요. 이거는 우리 시장뿐만이 아니라 나스닥도 그런 상황이죠. 환시장도 마찬가지죠. 채권 시장도 마찬가지죠. 상품 자산 시장도 마찬가지거든요. 어저께 재밌는 통계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현재 소비 여력이 어떤가를 보고자 하는 건데요. 소비 여력을 보고자 하면 신용카드 사용량 그리고 사용 금액이 작년 동기 대비 10%가 증가를 했고 팬데믹 이전보다도 증가를 했고 연체율은 2019년보다 훨씬 낮다라는 결과가 나오게 됐어요. 또 저축률은 와야 되지 않았고 오히려 이전보다 저축 금액은 더 늘어난 상태에서 저축량은 유지가 되고 있다. 자, 그러면 웬만큼 흔들리는 얕은 경기 침체라던가 어떤 우려라고 하는 건요. 이 정도로 다 커버가 될 수 있어요. 제가 뭐 이번 달에 어떤 이자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게 조금 힘들다. 제가 뭐 저축을 하고 있다. 별로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런 맥락을 본다면 약간의 침체, 고통이 따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감내하면서 시장은 더 좋은 호재, 더 나빠질 수 있는 게 없다는 것만으로도 반발해야 되는 구간이라는 거 그거를 좀 유념하시면서 지금 구간에서 갖고 있는 종목군들 전방위적인 반발을 조금 더 누리시고요. 특정 구간 올라왔을 때 비중을 좀 조율하는 쪽으로 또 공매도와 관련된 부분들을 너무 확대 해석하기보다는 이런 것들이 결국엔 매수로 돌아갈 수 있겠구나. 오히려 공매도가 많은 종목군들이 유리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역발장으로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에 좀 팁도 생각해 봤습니다. 수치로 봤을 때는 지금 국내 증시가 변동성이 매우 큰 가운데 이 공매도 비율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 공매도 비율 10% 상회 이 돌파. 코로나 이후 최고라는 부분에 대해서 개인 투자자들은 좀 위험 요소로 다가오고 있고요. 상황이 이렇자 정부는 증안펀드를 투입을 하고 또 일시적인 이 공매도 금지 조치를 검토하는 등 시장 안정화에 조금은 더 신경을 쓰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남은 연말에 이 부분이 시장 안정화 조치가 조금 더 추세 반전을 시킬 수 있다, 없다? 어떻게 보세요? 공매도를 금지한다라고 해서 일단 지금의 어떤 상황을 급작스럽게 반전시킬 수 있는 중요 변수로서 작용할 것인가라고 물으신다면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공매도라는 것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시장이 대세 하락기에 접어들게 되면은 일단 습관처럼 이곳저곳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공매도 때문에 시장이 하락을 한다. 공매도 때문에 주가가 빠지고 있다라는 식의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지난 1년간의 시간을 우리가 돌이켜보게 된다면 코로나 팬데믹 당시에 시장은 계속적인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때 우리가 정말 지금 많이들 잊으셨겠지만 하루 걸러 서킷 브레이크가 매일같이 발동을 했습니다. 미국 시장 역시 마찬가지로 초유의 사태였죠. 정말 미 시장도 서킷 브레이크가 장중에 발생하는 것을 저도 주식을 근 20년 가까이 하면서 처음 봤었어요. 그때 당시. 근데 이런 상황들이 그때 당시에만 발생했고 그 이후로 대세 상승장을 거치고 다시 한번 지수 3,000포인트에서 지금까지 무슨 일이 있었냐. 유동성 공급이 제한되었었고요. 그다음에 환율 변동성이 계속적으로 키워졌고 전쟁이 발생을 하였고 또 국가 간의 무역 갈등이 또 발생을 했습니다. 사실 긍정적인 어떤 재료보다는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계속적으로 시장에 노출되었고 전반적인 어떤 시장 상황이 상승보다는 전저점을 이탈하는 하락세를 보여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런 어떤 과정 중에 있어서 공매도에 대한 이야기, 즉 공매도가 재개가 되긴 됐습니다. 근데 과연 어떻게 되고 있냐? 코스피 200 종목과 코스닥 150 종목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사실 어찌 본다면 코스닥 중소형 개별주라든지 또는 코스피 시장 내에서도 사실상 어떤 코스피 200 구성 종목을 제외한 종목군들을 갖고 계신 분들은 공매도의 영향을 거의 안 받는다라고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예를 들자면 뭐 네이버 또는 카카오, SK 하이닉스 뭐 이런 종목군들이 대표적인 또 공매도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종목군들인데 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코로나 팬데믹 당시에 나름의 특수를 누렸습니다. 어찌 본다면 우리나라 이커머스 시장에 있어서 사실상 독점적 지배력을 강화했던 시기이기도 하고 언젠가 문제가 불거질지 모르겠지만 현재 역시 마찬가지로 결제 시장에 있어서는 그 어떠한 기업들도 따라잡지 못할 만큼 시장 지배력이 매우 막강해진 상황입니다. 카카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거론되고 있고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이야기들이 전달되고 있지만은 상당히 특수를 누렸고 그 이후에 사실상 제로 자체가 소멸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고 과거 2000년대 IT 버블을 생각하게 된다면 그때와 마찬가지로 어떤 시장의 광기 어린 매수자가 만든 일종의 어떤 버블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제로가 모멘텀 자체가 소멸되면서 자연스러운 비추세고 자연스러운 하락이다. 한데 이것 자체가 좀 과하긴 합니다만 이 흐름 자체가 이 비추세 그 자체가 어떤 인위적인 무차익 공매도 어떤 불법적인 무차익 공매도라든지 어떤 절차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 차익 공매도가 되었든지 간에 실질적으로 공매도에 의해서 주가가 하락을 했다라고 보기에는 다소 좀 무리가 따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SK 하이닉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일단 반도체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이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반도체 재고량이 너무나 많다. DDR4에서 DDR5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상당히 과도기적으로 매우 좀 불안감 또는 어떤 부담감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것이 일단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지수 3,000포인트대까지 상승 과정을 보게 된다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창사 이래 최대 특수를 누렸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전 세계 수많은 최근에 카카오에서 좀 발생했었던 IDC 센터라는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 IDC 센터에 들어가 있는 서버에 대다수가 삼성전자 아니면 하이닉스에서 만든 스토리지가 들어갑니다. 뭐 NVMe 또는 SSD 이런 어떤 기기가 들어가는데 사실상 거의 과독점을 했다라고 과언이 아니었고 그때 당시 전 세계 유사한 IDC 센터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서 만든 모든 보조기억 장치가 다 이제 장비가 납품되었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이제 좀 포화 상태인 거예요. 더 이상 수요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새로운 수요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내년 2분기 또는 3분기까지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다라는 것. 근데 그러한 어떤 이유와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든지 여러 이슈로 주가가 하락했을 뿐인데 이것 자체가 주주 입장에서는 공매도 때문에 주가가 하락했다라고 항변하고도 싶고 또 그에 따라 또 주장도 하고 싶겠지만은 실제 공매도가 없었더라도 주가는 하락했을 확률이 좀 매우 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다르게 좀 이야기해 본다면 종합주가지수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을 때 공매도는 그럼 어떻게 되는가? 무조건 수익인가? 아닙니다. 종합주가지수가 상승, 소위 대세 상승장 때는 공매도 역시 항상 손실을 발생시키거나 어떤 경우에는 동학개미가 정말 하루 장 10시 또는 뭐 9시 30분 딱 30분 1시간씩 안 될 때 하루에 많게는 뭐 작게는 1조 원, 많게는 2조 원 가까이 매수해 주던 시기가 있습니다. 아마도 기억하실 겁니다. 그 당시에 시장에서 말 그대로 공매도 세력들은 개인들이 하루에 한 종목을 5천억씩 매수해 주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있었습니다. 그 당시 공매도 세력이라고 불렸던 기관들 입장에서는 매번 손실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연일 계속적으로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시장은 일단은 어떤 공매도 때문이다 또는 공매도로 인해서 공매도를 멈추면 주가 하락이 멈출 것이다라기보다는 시장 외적인 변수, 기준금리만 하더라도 지금 FOMC 의회 얼마만큼 언제까지 인상을 시킬 것인지 그 누구도 알 수 없고 지금 한국과 미국의 금리 역전 상황, 이 상황을 언제 간극을 좁힐 수 있을 것인가. 만약에 다음 달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을 예를 들어서 울트라 스텝을 했다 칩시다. 1%포인트를 인상을 했을 시에 우리나라와의 기준금리 차이는 1.25%포인트 그 정도가 나게 됩니다. 어찌 본다라면 지난 5년간 10년간 가장 큰 격차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원달러 환율은 급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공매도라기보다는 일단 종목 선정 또는 어떤 시장 상황에 맞게 내가 현금 비중과 주식 비중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좀 결정하시면서 현명한 투자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시장 안정화 조치로 한시적으로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한다고 해도 시장 반전의 요소는 되게 힘들 것이다. 지금 더 중요한 게 많기 때문에 국내외 금리 상황이나 인플레 이런 경제 상황이 더 주요할 것이다라는 부분이네요. 자, 오늘은 이한료에서는 국내 요소 중 이 공매도 부분에 대해서 집중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엔 오늘 키워드를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화면으로 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블록스가 연 부활의 시작, 이 게임주와 메타버스 관련주입니다. 최근에 로블록스 하시는 분들 많으시네요. 꽤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보면 로블록스. 자, 그래서 이용자가 이렇게 급증하는데 해외 미국 증시에서 로블록스의 주가가 상승, 실적의 증가가 아무래도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만 해도요, 정재우 의원님,
신작이 늦어지고 실적도 국내 게임주들은 기대할 만한 게 없다라고 해서 게임주의 눈높이를 좀 낮추라고 증권가에서는 얘기했거든요. 네. 근데 오늘의 이 분위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원래 증권가에서 하라는 거 반대로만 하면 수익 납니다. 웃자고 한 얘기고요. 저는 로블록스와 관련돼서 어떤 기대치를 너무 그렇게 높게 갖고 싶진 않아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방금 증권가에서 한 이야기하고도 같은 맥락이에요. 먼저 메타버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이전 시간에도 한번 짚어봤었잖아요. 현실 세계에서 그 명품을 선물 받는 것과 그거에 버금가는 금액의 어떤 그 게임 아이템이나 이런 것들을 게임 안에서 받는 예, 것, 거절하고 가상 시계에서 싶네요. 받는 것과, 예. 네, 그죠? 근데 이게 저희는 현실 세계가 더 좋아요라고 얘기를 하지만 게임이라고 하는 게 일단 세 가지 메모를 가져오거든요. 관계, 시간, 돈의 메모를 갖고 와요. 그래서 제가 현실 세계에서의 어떤 위치라든가 소사이어티보다도 그 안에서 나를 반겨주는 지인들과 그 안에서 함께할 수 있는 사람들과 그들과의 함께할 수 있는 어떤 대화, 그 안에서 내가 돋보이기 위한 어떤 아이템들, 치장 물자들이라고 하는 거에 자꾸 집착을 할 수밖에 없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과연 이전과 지금 그리고 앞으로를 일선상에다 두고 봤을 때 같을 수 있냐라는 걸 좀 얘기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굉장히 NC 같은 경우에도 많은 비용을 들여서 게임을 진행을 해서 그 외에 무슨 중국산 게임이라든가 서열과 순위를 정하는 게임들에서는 좀 정말 무지막지하게 어떤 과금을 유도하는 게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많이 지쳤단 말이에요, 이제 이 유저들도.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도 이제는 그런 걸로는 되지가 않아요. 또 여기 어떤 메타버스라든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같은 것들을 엎어치려고 해도 경쟁 구도에 있어서 내가 계속 과금을 하지 않으면 뒤처진다라고 하는 어떤 심리를 심어주지 않는다면 이전과 같은 그런 매출이 일어나기가 힘들거든요.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너무 많은 게임주들이 한창 비즈니스 모델이 뜨거웠던 그 시절에 이 흐름이 앞으로 5년, 6년, 10년이 유지된다면 앞으로의 미래 가치는 여기까지 올 수 있을 것이다를 주가에 반영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 상태에서 비즈니스 모델이 깨져버렸죠. 제가 주가가 미래 가치를 반영한 상태에서 미래 가치 훼손이 들어온다면 놀라울 정도로 빠른 속도의 주가 하락이 들어간다. 잠깐 제가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핵심 종목 중에 하나였던 위메이드입니다. 네. 위메이드가 지금 고점 대비 몇 프로가 빠졌죠? 마이너스 84.45%가 빠졌어요. 오, 고점 대비해서요. 네, 적게는 뭐 4, 50, 60%에서 많게는 80%의 낙폭과대가 들어온 종목군들이 게임 중 대다수거든요. 그럼 지금 저점이 38,200원이니까 지금 53,000원이라고 하면 대략 한 29%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84%가 떨어진 상태에서 30% 정도의 상승을 했어요. 그러면 이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전고까지를 환산을 해보면 대략 440% 정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유는 뭐냐면 여기서 30% 상승을 했다고 해서 앞으로의 440% 올라가 이전과 같은 수준의 주가 위치에 올라오게 될 텐데 내려올 때는 80%의 하락이었지만 아래부터 위까지는 총 500%가 넘는 상승이 나와야 된다는 전제를 두고 봤을 때 과연 이게 4배, 5배를 앞으로 더 줄 수 있는 모멘텀이 있을 수 있겠느냐. 메타버스가 아니라 메타버스 할아버지가 온다고 해도 그때 그 어떤 기준치를 가져올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는 조금 생각을 달리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나쁘고 부정적이다라는 개념으로 갖기보다는 보통 종목이 60에서 80%, 특히 64% 이상 떨어지기 시작하는 종목을 조금이라도 사보면은 웬만큼 반발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게 이 정도 들어오면 어느 정도 반발을 줘야지 밥은 먹여주면서 패야지 안 그러면 손님이 떠나버리거든요. 손님 떠나면 서로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반발이 들어올 수 있는 그 반발값까지의 이 변동성을 좀 취해보자. 그런 거는 뭐 얼마든지 구간 많은 투자자 여러분들이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다만 이게 이전과 같은 어떤 모멘텀을 생각하면서 더 오랫동안 갈 수 있는 거는 좀 배제하고 보자. 그런 거 좀 지양하자. 아무리 좋은 이슈가 있다고 해도 지금은 이거 아니라 다른 종목군들로 다 시장 프리미엄을 받고 반발을 하고 상승을 해야 되는 구간인데 조금의 어떤 이슈가 더해졌다고 해서 그걸 확대 해석할 이유가 있을까? 좀 그렇게 좀 짚어보고 싶어요. 네. 그렇군요. 오늘 반등으로 과도한 의미 부여는 미물이라는 결론을 내줬습니다. 사실 오늘 게임주 전반적으로 이렇게 불기둥이 나온 게 얼마나 오랜만입니까? 근데 생각해 보면 가장 많이 빠진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60에서 80% 빠졌다 했는데 위메이드가 정말 많이 빠졌네요. 80% 가량. 근데 전반적으로 게임의 오늘 낙폭과대의 이상의 긍정적인 신호로는 아직은 좀 섣부르다라는 의견이세요. 자, 그리고 메타버스라는 부분이 우리가 또 이미 한번 또 해먹은 재료
였지도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미 시세를 너무 많이 반영을 예. 했었고요. 그런 것들의 히트를 보였기 때문에 예. 너무 기대 가치를 많이 적용받은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예. 좀 그걸 능가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은 아직 없다고 봐요. 네. 이전에 그래서 뭐 미국 나스닥 지수의 반등은 참 반가웠습니다. 자, 그럼 나인원 위원님은 좀 반발 매수세 오늘 나온 부분에 그 이후에 오늘 그 주제가 겨울 성수기를 준비해도 될까요? 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의견 주시겠어요? 일단 오늘 주제에 맞게 몇 가지 사항부터 이제 말씀을 드린다라면 일단 뭐 증강현실, 가상현실, 또 AR 장비, VR 장비라고 하죠. 일단 이런 장비들이 일단 곧이어서 전 세계적으로 일단 우리가 놓고 보았을 때 마이크로소프트, 뭐 삼성, LG, 메타, 구글 정말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조만간 곧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실제 게임으로 우리가 연관될 수 있을 것인가, 또는 메타버스의 어떤 세계관을 그대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디바이스로 활용할 수 있는가를 물어보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좀 매우 어렵지 않을까. 제가 계속적으로 이야기 나오는 게 로블록스의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로블록스라는 것이 과거에 아마 좀 아이들을 키우시는 분은 잘 아실 텐데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마인크래프트도 사실상 오픈월드 게임이고 그 안에서 로블록스와 아주 유사하거나 또는 로블록스가 마인크래프트를 차용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상당히 좀 유사한 게임인데 실제 두 개의 게임을 딱 놓고 비교했을 때 이것은 메타버스, 이것은 게임이냐 사실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이 그 안에서 나름의 사회를 구성하고 그 안에서 나름의 경제 시스템을 구성하고 그 안에서 나름 커뮤니티를 또 이뤄갑니다. 그럼 도대체 메타버스라는 건 뭐냐? 그냥 증강현실 장비를 끼면은 그것이 메타버스냐? 아직까지도 이 부분에 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애플에서 팀 쿡도 이런 말을 했었죠. 메타버스가 도대체 뭔지 아직도 난 잘 모르겠다. 실질적으로 페이스북도 메타버스 사업에 있어서 야심찬 의욕을 드러냈고 오큘러스라는 디바이스를 출시를 하였고 또 나름 흥행도 하였습니다만 실제 그 이후로 주가는 지금 현재 내리막길을 걷고 있으면서도 고점 대비했을 때 거의 뭐 반토막에 가까울 정도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구체적으로 정의가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 기기가 출시가 되고 있지만 이런 어떤 VR, AR 장비는 사실 메타버스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생활, 우리가 또 어찌 본다면 의료계에도 사용이 될 수가 있고요. 달리 본다면 어떤 운전이라든지 다른 어떤 여행지 또 어떤 회의 시스템 이런 어떤 다방면으로 활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나오는 일단 디바이스다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게임주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앞서도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고점 대비했을 때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50% 이상의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 기업들 대다수가 어떤 중간에 어떤 유통사를 끼고 그 나름 어떤 퍼블리싱을 해서 게임 서비스를 하는데 실제 과금제인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즉 한 달에 뭐 10,000원, 20,000원, 30,000원 이 정도였던 과금제 형식으로서 일단 수익을 발생시키는 경우가 이제 태반이었는데 지금은 그 유저층이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이고 과거는 다르게 지금은 패키지 게임 형식이 실제 온라인 게임이 무료로 된다라고 보셔도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전 세계적으로 뭐 1,000만 장, 5천만 장, 1억만 장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게임들 같은 경우에도 실제 과금제가 아니라 패키지 형태, 즉 싱글 게임을 할 수 있고 싱글 게임에 온라인 게임까지 할 수 있는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뭐 잠시 후에도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지금 현재 NC소프트라든지 또는 뭐 네오비즈라든지 몇몇 회사들이 기존의 PC용 온라인 게임이 아니라 이제는 콘솔용 게임 그리고 소위 플랫폼용 게임을 별도로 출시하고 있거나 출시가 예정되어 있거나 지금 현재 개발 진행 중이다.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될 것이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일단 추가적인 신작 발표 앞서도 좀 있었긴 했지만은 추가적으로 좋은 소식이 좀 전해지게 된다라면 앞서 NC의 뭐 TL이라도 프로젝트 코드명처럼 주가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또 좋게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인내해 보시고 신규 매수점은 조금 더 뒤로 미루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장을 뜨겁게 달군 그야말로 정말 뜨겁게 달군 불기둥 게임주를 알아봤습니다. 자리를 옮겨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